홍익대학교 2012학년도 수시논술 인문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홍익대는 2012학년도에서 700자 문항 3개를 출제를 했습니다. 1000자 문항 3개에서 자수와 시간이 모두 줄어들었고 문제의 전개되는 패턴과 스타일은 2011학년도와 유사했습니다. 문항 1번에서는 중심 지문의 관점을 도출한 뒤 나머지 나다라 지문에 비판적인 다면 적용을 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문항 2번에서는 역시 중심 지문의 개념을 도출한 뒤 나머지 지문에 분석 적용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항 3번에서 쟁점을 도출해서 현안에 적용해서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개별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다양한 미디어와 그리고 정보가 범람하는 IT 시대의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접속과 다중인격이라는 배경지식의 강의를 찾아 들으시면 이 개념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 가부터 라는 미디어와 개인 및 사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에 나타난 시각을 토대로 이것을 중심 지문으로 삼아서 제시문 나다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라. 따라서 비판의 다면적 적용을 출제를 했습니다. 전체 700자 분량을 요구한 만큼 가에 나타난 시각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정리해서 150자, 그리고 나다라에 대한 비판을 각각 200 곱하기 3해서 750자 정도의 답안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제시문 가의 키워드를 보게 된다면 가상게임 버드는 참여, 관심, 그리고 익명성 속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다중적인 자아를 구축함으로써 가상적인 인격 체험의 폭을 확대하고 전통적이고 고정된 자아관에서 탈피할 수 있다. 이것이 제시문 가의 키워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키워드와 겹치는 부분을 가지고 나, 다, 라를 순차적으로 비판해 주시면 1번의 답안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판의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제시문 하에는 미디어 삐삐를 통해서 매개와 접촉을 시도하려는 그런 문학작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삐삐는 전화번호를 입력시켜서 나 어느 전화번호에 있으니 여기다 전화해라, 이러한 과거의 구시대 통신 매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자신의 신호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여성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남자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텐데 제시문 가의 논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러한 일방성은 상호관계의 부재로 이어져서 본질적인 소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미약하다. 이러한 식의 비판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삐삐를 던져놓고 일방적으로 그 여자가 나의 신호를 기다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의 소통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것이 제시문 나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 될 것이고, 제시문 다에서는 자극과 반응의 즉각적 피상적 관계에 빠진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자극과 반응의 일회적 관계 속에서 자기 성찰 및 고민과 반성이 부재하다. 이러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시문 가에서 말하고 있는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그러한 자아관을 토대로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자아는 고정된 불변의 실체가 아니며 고정된 자아의 실체를 주장하는 전통적 자아관에 필자는 빠져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순간순간의 관계 속에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자아의 실체 자체를 부정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극과 반응 속에서 역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자아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필자는 하나의 고정되고 불변하는 이러한 자아의 가능성만을 상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시문 하에서는 정보의 과잉 사태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지자 실감이 사라진 무정형의 상태에 따라서 어디에서 1000명이 죽고 어디에서 100명이 죽고 어디에서 10,000명이 죽었다는 이러한 무수한 정보의 나열 속에서 우리는 전혀 관심과 그리고 정서적 공감이 사라지는 이러한 정보 과잉 시대를 살고 있고, 반대로 정보가 부족한 사회정치적 침묵의 이러한 암흑의 땅 역시 존재한다는 이러한 현실 상황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시문 라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보의 과잉과 부재 그 자체는 우려할 만한 문제 상황이 아니다.
이를 활용하는 인간의 무관심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비판의 키워드를 잡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디어가 생산하는 정보가 과잉이라서 무정형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참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즉 머드게임을 보면 거기에는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었을 때 진정한 소통과 의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심과 참여가 전제될 수만 있다면 정보의 과잉은 정확한 정보 판단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실마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정보의 결여도 언제든지 극복 가능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과잉 혹은 결여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일관되지 않은 그러한 정보의 문제라는 점이 무정형과 무감동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다. 이러한 식의 비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집단지성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논의 전개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 마에 나타난 집단지성의 개념 요소를 따라서 제시문 마가 중심지문이란 뜻이 될 것이고 이러한 중심지문의 개념적 논의를 토대로 해서 바와 사, 즉 현실 사례를 분석한 뒤 그리고 개인과 집단지성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논술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마에 나타난 집단지성의 개념 요소에 대해서 150자에서 200자 그리고 바와 사에 대해서 200 곱하기 2 하면은 550에서 600자가량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200자 정도를 덧붙이는 그러한 구성이 가능할 것이고 제시문 마의 키워드를 보게 된다면 제시문 마에서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개인이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개인의 지성 이상의 통찰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집단지성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제시되었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실천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개인들을 현실적으로 참여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협동을 하고 서로 간에 잘못된 점을 검증해낼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방법론이 해결되지 않았고 또 생산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다. 바로 보상의 문제 그리고 자발적 참여와 동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어떻게 생산적 커뮤니티를 형성할 것인가 이러한 현실적인 난관 때문에 집단지성의 이론과 개념은 있었지만 실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는데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것이 제시문마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개념적 정리와 그리고 현실적인 실천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문제 이것을 인터넷이 대안적인 해법의 가능성을 제공하게 되었다까지가 150자의 압축서술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바와 사에 대한 분석은 마에서 제기된 집단지성의 전개 과정에 대한 분석의 틀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 바에서는 복합적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리눅스 체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의 참여 방법은 가상 공간의 공동 관심사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었고 개인의 독립성 유지는 각각 관심 분야의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으며 협업과 검증의 방식은 웹 게시판, 회의 아이디어의 공유,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었고 생산적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공익적 기여라는 측면에서 자발적인 동기가 부여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집단 지성이 발현되었고 리눅스라는 거대한 복합적 운영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완성되는 과정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에 대해서는 개념 연구 프로젝트가 유전자 정보의 완성이라는 이러한 집단지성의 구체화 작업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것은 다양한 개인의 참여 방법에 있어서는 휴게실 잡지의 지식 공동 저장소와 같은 이러한 개방적 정보 운영 체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었고 개인의 독립성 유지는 구성원의 평등성과 지식의 개방성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었으며 협업과 검증의 방식은 유전자 정보의 결합을 통해서 상호간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복합적 검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생산적 커뮤니티 형성은 참여자의 공로를 두루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동기부여가 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유전자 정보를 집단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토양과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바와 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인과 집단 지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이 참여한 집단은 그 무모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시너지 효과, 즉 고도의 통찰력을 가진 집단 지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양면성을 전제로 해서 개개인의 참여와 공유를 통해 고도화된 집단 지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관심사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검증과 제어 장치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혹은 사회적 공익 실현이라는 이러한 도덕적 명분이 공유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 동기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해서 집단 지성이 실현될 수 있다. 마무리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규제를 자율에 맡길 것인가 타율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할 것인가 이를 주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의 양면성이란 배경 지식을 듣게 된다면 보다 논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는 제시문 I 내용을 토대로 제시문 자와 차의 대응 방안을 비교 분석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 내용을 150자 그리고 자에서 주장하는 해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300자 그리고 차에서 주장하는 해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300자 이런 정도의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복잡하게 자와 차를 서로 엮어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자의 내용에 대한 분석적인 장점과 단점 그리고 차에 대한 분석적인 장점과 단점을 서술을 해주시면은 비교가 되는 그러한 서술 방식을 채택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I에 대해서는 그 키워드가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때문에 법과 규범 적용의 실체가 부재하게 되었고 이는 음란물 유포의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을 드러내게 되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역기능을 우리는 어떻게 규제하고 이를 막아낼 것인가라는 쟁점이 제기된다. 이것이 I에서 말하는 문제적 현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시문 자에서는 법을 통한 강제적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강제적 규제보다는 소송이라는 이러한 억제적 장치를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자 이러한 발상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제한이라는 권위주의보다는 소송을 통한 억제력을 마련하자. 이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있지만 자유의 제한을 통해 명예를 유지하고 건전한 사이버 공간의 운영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법을 통해 상호 견제를 실현함으로써 실제적 법의 효과보다는 경고의 의미로서 작동하게 되는 그런 배경적 장치가 제 기능을 하게 된다면 법의 경고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자발적 해결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해법의 전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성과 자발성이 결합해서 통합적인 문제 해결의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안정성의 실현이라는 이러한 순기능을 지적해 줄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에 비해서 언제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창의성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법의 강제적 장치가 될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 압력과 경직성은 사이버 공간의 창의적 발전도 역시 저해할 것이고 나아가서 소송이라는 것은 해결의 장기화를 토대로 자율도 타율도 아닌 모호한 그러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역기능의 분석도 역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제시문 차에서는 사업 주체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러한 자율성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비자의 참여와 관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차의 핵심적인 주장이 될 것이고 이러한 주장은 자발적이고 장기적인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단 이러한 자기 책임의 풍조가 사회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사이버 공간의 혼란을 자발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풍토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순기능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 창의성과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건전한 풍토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 순기능이 된다면 이에 비해서 이러한 자발성은 결국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실효성이 미흡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혼란의 가능성을 안게 된다. 이 부분 역시 제시문 차에서 말하는 바로 자율성의 한계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개개인의 사업주의 이기적 욕구와 이익 실현의 그러한 심리를 실질적으로 자발성과 도덕성만으로 견제할 수 있는가라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이것이 제시문 차의 역기능에 대한 분석적 답안이 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자와 차가 가지고 있는 해법의 주된 골자를 제시하고 자율과 타율이 갖고 있는 의의와 한계 등을 서술하시면서 비교 분석의 논의를 매듭하시면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